그레이트 라이프 치어리더 글리츠입니다. 시각화가 잘 안 되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잘 안 됩니다. 그건 근데 단적으로 말하자면 상상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시각 정보로 둘러싸인 세상에 삽니다. 이런 시각 정보는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뇌의 후두엽에서 처리가 됩니다. 우리는 시각 시스템을 카메라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각화는 우리의 시각 처리 시스템이 카메라가 아니라 프로젝터처럼 작동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런데 카메라는 프로젝터가 아닙니다. 제가 전에 만들었던 영상 중에 스피커의 원리와 마이크의 원리는 서로 사실 같은 거다 라는 취지의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었어요. 꽤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서로 원인과 결과가 반대로 작동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카메라는 프로젝터와는 서로 다른 장치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과정은 이래요. 눈으로 들어온 외부의 자극, 그러니까 빛은 전기 신호로 바뀌게 되죠. 그렇게 바뀐 전기 신호는 뇌 후두엽이라는 곳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후두엽에서는 물체의 외곽선을 인식하고 색과 운동 방향을 인지하며 고차원적인 시각 정보 인식도 해냅니다. 그리고 후두엽은 시각적인 기억을 저장하고 재구성합니다. 이 과정은 보이는 장면을 그대로 저장하는 이른바 비트맵적인 방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늘날의 신경과학이 발견한 대로라면 이러한 시각기억, 말 그대로 본 것을 재구성해냅니다. JPG 같은 압축 기법인 셈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물론 효율성 때문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장면을 한번 볼게요. 그림 가운데는 커다란 영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희 뒤에는 Y자 모양의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영희 옆에는 분홍색 옷을 입은 사람 2명이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가면에는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영희가 서 있는 나무의 뒤쪽으로는 갈색 들판이 펼쳐져 있고요. 오른쪽 뒤쪽에는 집이 하나 보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을 후두엽에서 시각적으로 재구성을 해요. 그런데 이 과정의 반대가 개념의 시각화입니다. 즉, 이 개념을 장면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트맵을 JPG로 저장하는 이유는 효율성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 JPG에서 비트맵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JPG는 사실 원래 그림이 아니라 굉장히 압축된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적은 정보량으로 많은 정보를 만들어 내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작업입니다. 뇌는 안 그래도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작업을 최적화시키고 있습니다. 애초에 뇌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만드는 방법들은 최소화하려고 하니까 시각화가 잘 안 되고 힘든 겁니다. 뇌는 우리 몸이 쓰는 전체 에너지의 20%나 쓰는 굉장히 비싼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뇌가 에너지를 최적화하지 않으면 우리의 에너지는 굉장히 쉽게 고갈이 돼버릴 거예요. 하기 싫은 건 다 이유가 있어요. 마치 중고등학교 때 어려운 수학 문제 풀듯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사물은 눈에 잘 보이니까 시각화도 잘 하고 있겠지.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들 잘 안 되고 있어요. 애초에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잘 되는 사람은 시각화 상상력에 재능이 있는 한 20%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이른바 예술가적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만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 못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일단 알고 약간 안도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시각화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상상력으로 그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잖아요. 따라서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유리할 거예요. 저는 책으로 보면서 상상한 장면을 영화에서 보면서 실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꼭 굳이 어렵거나 지루한 책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계속 빠져들어서 읽게 만드는 무협지 같은 것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머릿속에서 장면 장면 하나하나를 다 상상해야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상상력은 사실 잘 활용하면 엄청난 것들을 시각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시각화를 연습해 보죠.
과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냥 저는 사과라서 한번 사과를 시각화 해볼까요?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가 상상이 되세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사과의 색깔이 무슨 색인가요? 알겠습니다. 이 사과에 꼭지가 혹시 달려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좋아요. 사과에 혹시 이파리도 달려 있나요? 달려 있으면 몇 개 정도 달려 있나요? 좋아요. 자, 이제 이 사과를 한번 만져볼게요. 냉장고에서 지금 막 꺼내온 것처럼 차갑나요? 아니면 그냥 실내 온도인가요? 좋습니다. 손끝에 힘을 약간 주어서 느껴보세요. 사과는 딱딱한가요? 아니면 약간 말랑거리나요? 좋아요. 이제 사과를 코끝에 갖다 대보세요. 어떤 향기가 나나요? 저는 상쾌하면서 달콤한 향기가 났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그 사과는 어디에 있었나요? 공중에 떠 있었나요? 아니면 바구니에 담겨서 테이블 위에 있었나요? 좋습니다. 이 상상한 것들 머릿속에 잘 그려지시나요? 그냥 사과를 상상해봐 라고 생각했을 때보다 매우 생생하게 시각화가 될 거예요. 이 댓글에 제가 드린 질문들에 대한 한번 답을 써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상한 사과는 빨간색이고 꼭지가 달려있으며 이파리가 하나 달린 반지르르 윤기 나는 사과. 손을 대니 차가웠고 딱딱한 느낌이었고 상큼한 향기가 났어. 그 사과는 어두운 공간에 스포트라이트 조명을 받으면서 떠 있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조금씩 연습을 해보세요. 사과 말고 다른 것들도 말이에요. 그리고 시각화할 때 이 방식을 이용하시면 시각화가 전보다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눈을 카메라로 이용하는데 익숙하고 멀티미디어 시대에 상상력을 통해서 생생하게 시각화하는 능력을 점점 상실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상상해서 그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각화란 많은 정보를 만들어내야 하는 과정이고 우리는 시각 정보를 만들어내는 상상력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관에 돈 내고 영화 보러 가는 거잖아요. TV, 넷플릭스, 유튜브가 여러분의 상상력을 점점 더 작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력으로 사물을 그리는 연습을 이렇게 해보세요. 아까 우리가 했듯이 시각뿐 아니라 후각이나 촉각까지도 다 동원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현실에 존재하는 것처럼 시각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매우 커다란 힘이 됩니다. 찬란하게 빛날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그레이트 라이프 치어리더 글리치였습니다.